자,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파일을 파일 생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열기 또는 저장하기 이런 아주 기초적인 개념 한번 언급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아트보드라는 개념 하고 그러고 나서 컬러 모드나 이런 것도 한번 는 자, 새로운 문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서 파일, 뉴. 자, 파일에서 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보는데요. 이때 아까는 그냥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서 열었어요. 아무거나 잡아서 열었지만 이번에 살짝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보시면 모바일이라고 써있네요. 즉 스마트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규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있는 이 수치들이 해상도, 사이즈를 말하는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2048에 2000은 아이폰 X의 경우는 1125에 2436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대한 해상도가 나와 되어 있고요. 이런 사이즈뿐이 아니라 단위 자체는 뒤에 PX로 써 있는 게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예요. 단위로 나와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도 단위 픽셀이라고 쓰는 겁니다. X의 약칭이 PX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뭐예요? 가로 세로 뒤집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트보드라고 하는 아이는 자 문서입니다. 종이입니다. 즉 한 번에 여러 장을 띄워놓고 작업을 할 거냐 한 번에 한 장만 띄워놓고 작업 그런 개념입니다. 단위는 무조건 한 장이겠죠. 자 블리드 자 모바일과 관련된 웹과 관련된 형식에서는 이 블리드가 딱히 사실은 쓸모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건드릴 거는 없고요. 그 밑에 있는 여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보시면 밑에 컬러 모드가 RGB의 PCB PPI다 라고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 바꾸실 수가 있어요. 나는 RGB가 아닌데 컬러 모드 바꾸실 수 있고요. 당연히 모바일이니까 HDMI-K가 아니라 또 해상도를 150이나 300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인쇄가 300이고 보편적으로 전자책 같은 경우엔 150이다. 그 다음에 프리뷰 모드라고 하는 거는 당장은 건드릴 게 없습니다. 픽셀이냐, 뭐 오버프린트냐, 인쇄용이냐, 아니면 화면용이냐, 아니면 그냥 기본형이냐. 자, 그래서 생성 버튼 누르시면은 현재 기준 모바일 기준으로 문서를 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선택했던 기억으로 모바일 기준으로 띄워놓은 거고요. 닫고 다른 거 한번 더 해볼게요. 상단에 보시면 여기 X라고 써있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당기면 써지기는 해요. 네, 다시 접으려면 다 돼서 놓으면 됩니다. X 눌러서 다 없애보겠습니다. 띡 닫았고요. 다시 새로운 거 파일에서 뷰. 자, 아까는 봤던 게 모바일이었고요. 이번엔 웹 같은 개념이겠죠. 사실은 넘어갑니다. 프린트. 모바일은 스마트 기기를 말하는 거고 웹은 노트북이나 아니면 PC 그런 모니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인쇄물입니다. 인쇄물에서는 보시는 단위가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신 밀리미터입니다. 그런데 레터나 아니면 타블로이드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인치로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쪽에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꿔주시면 알아서 단위가 날 겁니다. 저는 현재 A4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인쇄물에서 A4 사이즈하고 B5 그 사이즈는 꼭 여기 B5 사이즈가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거는 원래 182에 257
와서 자,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세로형, 가로형 두 개 바꿀 수 있는데 인쇄물에서는 아트보드 말고 요 밑에 블리드를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블리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인쇄물을 딱 만들어낼 때 결과물의 사이즈를 여기 위에 있는 210에 200 있을 때 실제로 작업해야 되는 사이즈는 210에 나중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작업하셔야 되는 사이즈는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작업하게 됩니다. 이 규격 사이즈가 216에 303이라고 하는 전체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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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m씩 총 6mm, 6mm씩 더 큰 사이즈로 작업해요.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직접 쓰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리드라는 것을 3이라고 여백, 인쇄 여백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버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CS4 상의 버전에서는 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돌연 또는 인쇄 여백이라고. 자, 그래서 현재 내용에서 만약에 EIL 인쇄 그대로 작업하실 거면은 3mm 대부분 체크하고 쓰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황에 따라 좀 어드밴스 옵션 보겠습니다. 옵션 체크를 열어서 보신다면 CMYK 컬러냐 RGB 컬러냐 여러분 대부분은 인쇄하실 거라면 CMYK겠죠. 특수한 경우에 RGB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파일을 두 번 따로따로 저장을 해서 RGB에서만 쓰는 걸 쓰고 불러온 형식으로 해상도 인쇄를 선택했으니까 300dpi 고요. 자, DPI냐 PPI냐 같은 단위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 프리뷰 모드 기본은 오버 프린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이렇게 쓰시면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폴트로 걸어놓고 차후에 확인한 경우죠. 자, 이런 식의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생성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블리드를 체크해 놓은 상태예요. 생성 페이스트 버튼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형태가 종이 크기 검은색 화면이 나오고요. 그 바깥에 빨간색 라인이 있습니다. 빨간색 라인까지가 블리드, 나라 얘기론 주변이나 또는 인쇄 여백이라고. 자, 그래서 인쇄를 내가 받아 보는 것이 이 안쪽에 있는 검은색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은 작업하셔야 되는 영역은 바깥쪽인 빨간색 영역까지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기계가 아무리 정교하게 이렇게 커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릴 수밖에 없어요. 또 밀려지는 여백이 1mm에서 2mm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여백만큼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엑셀이나 아니면 한글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해서 뭐 하세요? 이름표를 이렇게 뽑아내시죠. 이렇게 뽑아낸 상태에서 각각의 한 칸 한 칸을 칼로 자르시는데 그게 한 수십 장 되면 여러 장 겹쳐놓고 한 번에 쫙 자르잖아요. 그때 한 번에 잘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하게 잘린다. 밀리는 현상이 생기죠. 이것과 똑같은 현상이다라고. 자, 그런 의미로 접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스페이스 키를 누르십시오.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계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의 손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화면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페이스를 띄면 돌아옵니다. 다시 누르면 손 모양이 나타나고 또 스페이스를 띄면 돌아옵니다. 즉 화면을 내가 움직이고 편하게 보게 할 때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사용합니다.
확대와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확대하실 때는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애플 매킨토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커맨드 스페이스인데 커맨드 스페이스라고 안 하고 스페이스 커맨드라고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자, 맥은 스페이스 커맨드, 그리고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플러스 돋보기가 뜨죠.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확대, 드래그를 하신 분들은 반대 방향으로 왼쪽 상단 방향으로 밀면 축소할 거고요. 오른쪽 하단은 확대, 왼쪽 상단은 축소. 손으로 물론 반. 자,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컨트롤 스페이스 클릭을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클릭으로도 속도가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를 누르. 이것도 마찬가지 확대 축소는 됩니다. 자, 애니메이션 기능을 넣을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확대 축소만 할 거냐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이것도 여기 기본에서 애니메이션 줌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오시면 있어요. 딱히 얘기하진 않아요. 자, 그런 기능들과 함께 되어 있는데 화면을 이동하거나 확대 축소라는 거를 어느 정도 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키보드 숫자 0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이 아니라 컨트롤과 함께 컨트롤 숫자 0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보셨던 아트보드 종이를 항복해요. 때로는 컨트롤 플러스 또는 컨트롤 마이너스 키보드로 확대 축소, 실제로 쓰임은 컨트롤 스페이스 마우스를 훨씬. 자, 여기까지 보신 상태에서 자, 보고 계신 이 아트보드, 자, 아트보드는요 종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벼락에 붙여놓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뒤에 보이는 이곳을 우리는 도큐먼트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도큐먼트 창에 이 아트보드라고 하는 아이는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깔아놓고 작업. 말 그대로 밤 벽에 여러 개의 포스터를 그려놓고 심지어 담벼락은 크기에 제한이 있죠. 그래서 컨트롤 마이너스로 쭉 축소를 해보신다면 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약 6m, 여기까지 약 6m, 약 6m 정도의 사이즈 안에서 다른 작업. 그래서 사이즈가 제한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작업물들을 게끔 해놨다라고 보시죠. 이때 아트보드 이 종이는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느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와 잘못 눌렀네요. 쉬프트입니다. 자, 키보드의 쉬프트와 영문 O. 자, 컨트롤 영문 O는 다른 파일을 여는 거고요. 쉬프트 영문 O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워포인트처럼 뭔가 선택하는, 다른 곳은 회색으로 바뀌는, 다른 곳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드래그 하시면 사각형 그리듯 드래그 하시면 아트보드를, 저는 이 아트보드를 키보드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움직이면서 Alt, 물론 다시 다른 아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한 아이를 뭘 할 수 있느냐, 상단에 가로값과 세로값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의 개념으로 때로는 이 두 번째 있던 아이가 이렇게 세 번째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만들다가 중간중간 껴져 있거나 필요 없는 아이를 지워야 되는 경우도 있죠. 지우는 건 선택하시고 키보드 딜리트 키 누르시면
그런데 제가 지금 요 선택된 아이 쪽에 있는 걸 오른쪽 끝으로 보냈고 세로 그렸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1, 2, 3, 4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 2, 3, 4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 순서대로 페이지를 만들어 그럼 위에 있는 파란색처럼 페이지를 바꾸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패널에 아트보드라고 하는 패널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방금 만드셨던 아트보드를 첫 번째 거 앞에 1이라고 써 있는 아이를 선택하시면 첫 번째 거 2라고 된 아이를 선택하시면 끝에 거 아까 얘기했던 데 근데 얘가 우리가 원하는 건 9번이 아니라 4번으로 내려 마우스로 드래그로 아니면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버튼 눌러서 업 다운으로 배치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페이지 1, 2, 3로 각 페이지의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 1 또는 인트로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텐트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은 타이틀 스피치 네 번째 아이는 이걸 내볼까요? 본문. 자, 아트보드 이름을 여러분 편하신 대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 아이는 가급적이면 띄어쓰기나 지금 밑에 있는 것걸로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것 물론 한글은 전혀 문제가 되진 않지만 무슨 기능을 하냐면 이 아트보드별로 파일을 따로따로 저장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보드 설정이 다 끝났으면 ESC 누르시면 됩니다. ESC는 왼쪽에 툴에 있는 이 검은색 화살표를 누르면 제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무것도 그린 게 없지만 한번 저장 메뉴 파일에서 지금처럼 만든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겠다 라고 하시면 기존 파일에 있으면 덮어 씌우기인 세이브겠지만 저장한 적이 없으니까 새로운 이름을 하겠습니다. Save as. Save as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은 자, 바탕화면에 그냥 할게요. 파일 저장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PDF 파일, PS 파일 등등의 다른 몇 가지 형식으로 저장. 이게 가장 기본 형식. 또 다시 나중에 여러분 다르면 테스트 01 누르시면 일단은 본 파일 저장. 자, 버전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잠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하자면 이전 버전과 호환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누를게요. 자, 그런데 Save As가 아니라 Export 내보내기라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내보내기의 기능은 스크린, As, 웹 세 가지가 있지만 Export As 하나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Export라고 하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 내보내기, 즉 바꿔 얘기하시면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일러스트레이터와 호환이 되지 않는 그런 형식으로 내보내기. 즉 다시 파일을 열었을 때 수정 못하게 하는 Export As 버튼 눌러볼게요. 자, 마찬가지 바탕화면에 저장해 볼 건데요. 가장 처음에 보이는 건 CAD 파일이고요. 마찬가지 CAD 파일이고 이미지 CSS도 있죠. 이게 이제 코딩 파일이죠. 다른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JPG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JPG로 저장할 거고요. 밑에 있는 요 use artboard라고 있죠. 요거 체크 안 하시면 아래에 있는 요 4장의 이미지가 단 한 장짜리. 굉장히 데이터가 크다.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요 아트보드를 따로따로 낱장으로 저장하겠다. 그러면 체크하시는 페이지 설정할 수 있는 건 디폴트 버튼 눌러볼게요. 자, 물어봅니다. 확장자. 현재 작성하고 있는 문서가 CMYK라서 CMYK 물어보는 건데 보시려면 퀄리티 뭐 당장 볼 거 없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 없으면 최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 뭘로 할지 모르겠으니까 저는 일단 최대로 올려보겠습니다. 퀄리티와 레졸루션 해봤고요. OK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각각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의 데이터가 저장이 됐는데 특이하게도 이름이 처음에 저장했던 요 아트보드 이름이 어디 뒤에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이름 뒤에 연달아서 붙게. 즉 사용자 이름을 쓰게. 첫 번째 거 테스트 01 두 번째 거 테스트 01 컨텐트 세 번째 거 테스트 01 타이틀 페이지 그 다음 테스트 01 본문 아트보드의 이름 그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나 파일들을 작업하실 때 아트보드에 대한 이름도 필요가 있겠다라고 간단하게. 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보셨던 기능이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은 이제 화면을 이동할 수 있게 확대, 축소, 그리고 아트보드를 뭐 문제 되는 거 있을까요? 그럼 필요 없으면 닫으시면 되고 혹시나 파일을 다시 열게 된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파일에서 오픈으로 여시면 돼요. 오픈으로 열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파일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면 데이터를 어떻게 일러스트레이터에 드래그해서 여시면 됩니다. 팁 하나 드리자면 기존에 열려있는 상태에서 다른 파일을 열어주실 때는 뭐 같은 거라서 들리겠지만 이렇게 여시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는 알아서 처리됩니다만 차후 그래픽이나 다른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세요. 파일 드래그를 있는 빈 열으시